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주식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저평가 배당주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주식이지요. 어떤 주식인지 황금거북이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잠깐만 6월 7일에 영상을 올린 삼성전기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52주 최저가를 찍은 삼성전기 영상을 올렸는데 마침 삼성전기가 2일 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오래간만에 영상 조회수가 500이 넘었네요. 아무튼 삼성전기 같은 경우 테슬라의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설이 나왔습니다. 특징주 뉴스에 5조 잭팟이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2022년 7월 8일까지 공시를 다시 하겠답니다. 소문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고객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단계로 현 단계에서는 거래 규모, 금액 등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런 말 때문에 혹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주식회사에서 큰 규모의 계약을 할 때는 직원들이 알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상장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매출액에 큰 변화가 있거나 역대 최대 실적 같은 경우 공시 담당자 직원의 친한 영업부 A씨, 재경부 B씨 이렇게 내용이 흘러나갑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1조, 2조도 아닌 5조 규모의 계약을 할 때 점심시간에 제육덮밥 먹다가 CEO가 나가서 계약하고 올게 하고 나가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라면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좀 볼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확인 후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노력하죠. 오프라인 매장이 저렴한가요? 아니죠. 온라인 매장이 저렴합니다. 그럼 온라인 매장에서 친환경이라고 손에 들고 택배 아저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스가 필요한 것이죠. 국내 포장 관련 시장은 4개의 회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유명한 아세아 제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늘 52주 최저가를 깨서 내려갔었네요. 시가총액도 3,500억 수준으로 중형 주식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겠지요. 5년 연속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2020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액이 크게 상승했지요. 조금 독특하게 2017년에 당기순이익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아무튼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니 좋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아 제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2017년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당시에도 저는 이동평균선 12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었죠. 참고로 2021년 이후에 주식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아세아 제지는 2020년 이전에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라 계속 관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네요. 노란색 이동평균선 61선과 초록색 201선을 보면 그 사이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거북선을 넘어가는 경우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황금 거북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주가는 어떤가요? 황금 거북선 사이 기준에서 본다면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201선을 이제 막 터치를 시작했죠. 한국의 포장재와 관련 주식은 28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보기도 어렵고 황금거북이의 방법으로 정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정렬해 볼까요? 단기 순손실이 있으면 영업 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배당도 하지 못할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하늘색으로 표시한 건 단기 순손실과 배당금이 없는 주식들입니다. 그 다음 초록색으로 PBR이 1 이상인 것은 시가총액보다 자산의 가치가 더 낮은 것입니다. 사실 포장재에 혁신이 있을 만한 신소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아니죠. 그런 회사는 안전한 회사여야 하니까 PBR이 1배보다 낮아야겠지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경우 시가총액이 낮으면 위험합니다. 부채 비율까지 따지면 더 정렬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겠습니다. 그럼 남은 회사들이 조금 보이네요.
시가총액 순으로 줄 세워본다면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삼양패키징, 아세아, 태림포장, 삼보판지, 삼화왕관입니다. 여기서 오늘 분석하고 있는 아세아제지는 아세아와 함께 움직이는 주식이죠. 신대양제지나 삼양패키징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아세아제지가 포장재 산업 관련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도 높은 편이고 PBR도 낮은 편이며 배당도 주고 단기 순이익도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를 보면 아세아가 당연하게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미래 성장성도 있는 주식이거나 재무 안정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2022년 2월 10일에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를 인수를 했다고 나오네요. 잠깐 그때 당시의 주가를 확인해 볼까요? 원래 국민연금공단 외에 주요 주주가 거래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1년 동안 5차례 정도만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아세아제지의 지분 변동표를 자세히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예전에 지분 5%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분을 2021년 9월 15일 48,950원에 매도합니다. 그래 놓고서 2022년 2월 10일 49,500원에 지분 5%를 인수하고 있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50억을 저에게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이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인데 정말 이상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장기 투자를 해서 배당이라도 받았다면 더 좋았겠네요. 참 이상합니다. 아무튼 매출액이 2019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22년 1분기 실적을 보아도 매출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저점이 29,000원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포장지를 안 쓸 수 없는 하루 택배 생활권의 나라 한국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투자한 2022년 2월 10일보다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에 진입해도 적어도 국민연금공단보다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요. 한 주당 10,000원이나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성만 점수가 낮은 편이지만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는 잘 맞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낮아져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네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에 재무제표가 좋은 모회사 아세아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불안하면 투자를 할 때 걱정하겠지만 모회사 아세아 역시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세아 주식 영상을 올리면 좋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일단 거래량도 낮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황금 거북이는 남들과 다르게 배당주 위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남들보다 덜 물리고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세아제지 역시 전통적인 투자 기준도 충족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제가 위기라면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종목을 보유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라서 미래를 다 맞출 순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세아제지에 대한 저의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입니다. 국민연금공단보다 좋은 매수 시점이기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아무 이유 없이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투자의 결과가 아쉬울 뿐이지 제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라면 담당자를 혼냈을 거예요. 아무튼 좋은 회사는 맞다. 재미가 없을 뿐이다. 물론 위의 의견과 생각은 모두 황금거북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나 멤버십 가입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